2019년 10월 1일 화요일 10월의 첫날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에너자이저, 똥꼬발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개그맨들이 남자를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던 왠지 웃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처럼 저도 약간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분위기를 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컨디션이 뭐 떨어지던 말던 상관없이, 예, 막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리드해야 되는 약간 그런, 약간 그런, 저는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그맨이 하다못해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도 왠지 웃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처럼, 예, 저는 그것도 병이라고, 직업병인 거죠. 그러니까 개그우먼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예, 직업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병이 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도, 정말 진통제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야, 너 오늘 되게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 너 어디 안 좋아?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씩 저도 사람인지라 모임에 참석했는데 뭐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뭐냐면, 야, 너 어디 아파?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이 미쓰리라는 컨셉은 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늘 업해야 되고, 늘 모임에서 술도 잘 마셔야 되고, 많이 마셔야 되고, 뭐 어떤 이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조용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건강이죠. 너 어디 안 좋냐? 너 기분이 안 좋냐? 근데 사실 기분이 안 좋아도 제가 그러진 않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제가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10월 1일 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사 내용을 쭉 점검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 생각? 예. 또 어떤 분께서 야, 넌 증시가 조용해도 지랄이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왜 이렇게 정말 조용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함이 평소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그러면 안 될 텐데 조용하니까 좀 낯설고 이상한 거죠. 이맘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듣게 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펼쳐질 텐데, 미국 기업을 이제 보면, 뭐 미국 기업 실적에서 보면, 뭐 S&P 기업의 순이익이 이번 분기에는 뭐 전분기 대비 뭐 두 자릿수가 증가했다, 뭐 몇 프로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도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9월 말은 3분기의 마지막 날이니까 사실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도 많고 매우 시끌시끌했었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 매우 조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자, 어쨌든 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까, 예, 뭐 상승했으니까 조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 주는요,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증시는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오늘 열리지 않고요. 내일부터는 증시가 열렸다가 10월 7일 날은 중앙절이라는 제목을 달고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는 만약에 큰 형님이 미국이고 작은 형님이 중국이라면 중국 형님이 한 7일 정도 쉬는 동안에 중국 증시의 영향은 받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분위기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7일까지는 중국 증시는 잠시 배제해 두고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10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10월 달을 시작하면서 야, 너무 조용하게 시작한다. 글쎄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 신제품이 어쩌고 뭐 반도체가 뭐 바닥이고 해가지고 4분기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좋다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다 할로윈데이가 10월 말에 있다. 할로윈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산타랠리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까지 소비 시즌이니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도 없고요. 참 묘하게 조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용함이 저는 이렇게 낯설죠? 예, 매우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웃겨줘야 될 것 같고, 예, 뭔가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었는데, 자, 다우지수가요, 0.36%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75% 상승했고요. S&P 500이 0.50%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26,916포인트. 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27,000인데, 그죠? 그리고 나스닥이 7,999포인트. 예, 1포인트만 올라가면은 8,000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조금만 올라가면 예, 3,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는데, 예, 아주 9월 30일 3분기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아이고, 조금만 더 오르지 그랬냐. 예, 조금만. 예, 뭔가 한 0.23% 정도 부족한, 예, 그런 분기 마감을 했습니다. 3분기 동안 그래도요, 다우지수 S&P는 그래도 1% 이상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84달러, 3.3% 하락해서 54.0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 3일 이후에 최저가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9월 3일 이후에 이 사우디 아람코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 국제 유가는 사우디가 공격받았을 때 전으로 가격이 회복된 거죠. 예. 뭐 여기에는 물론 사우디 아람코에서 열심히 복구 시설을 지금 예, 진행하고 있어서 뭐 잘 회복하고 있어서 뭐 어떤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안도감들이 국제 유가를 이렇게 빠르게 예,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2부에서도 전해드리겠지만 제가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일 날, 즉 미국 시간으로 글로벌 시간으로 9월 마지막 날 너무 조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용함이 좀 불편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나올까요? 예. 뭐가 나올까요?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퀴즈 내는 게 취미가 돼가지고요. 뭐, 사람들 만나면, 뭐, 10월 말에 무슨 일이 있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이번 주에 뭐가 있어? 아, 이번 주 10월 4일 날, 뭐, 미국의 고용지표? 뭐, 아니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뭐 이런 거? 예, 또 뭐가 있지? 자, 이번 주 여러분, 뭐가 있냐면,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수정 발표합니다. 작년에 이맘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 10월 5일 날, 뭐 다음 주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수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일단 해놓고 10월 9일 날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스무리하게 뭐 어쩌면 10월 한 4일 정도에 뭐 다음 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뭐 하향 조정하는 거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겠죠. 자,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사실 증시보다는 국제 유가가 더 먼저 반응을 한다. 예. 지난번에 사우디 아람코가 공격받았을 때 물론 하루 만에 막 10달러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뭐 12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뭐 200달러 간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콧방귀도 끼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어찌 보면 뭐 사우디의 그 아람코 시설이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예, 걔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수리하는데, 즉 복구하는데 최장 1년이 걸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렇게 될지언정 국제 유가는 100달러 가긴 어렵다. 120달러 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미쓰리가 보고 있는 국제 유가 시장은 뭐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도 있고 뭐 오펙에서 뭐 감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지금 그 바운더리는 바로 글로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전 전문가들이 뭐 100달러 간다, 120달러 간다 했을 때 이거 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가장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지금 현재 54.07달러까지 이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게 안정이라고 얘기할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예, 아람코가 공격당해서 막 엄청나게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예, 지금 열심히 복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것들이 거의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오히려 9월 3일 이후에 지금 최저가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오펙이 아니죠.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만약에 하향 조정하게 되면 국제 유가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예, 저는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4월 달과 10월 달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제가 9월 마지막 날,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저는 1년을 딱 마감한다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맘때 되면은요. 작년에 대한 어떤 기억력이 예,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니?라고 막 물어보면, 예,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IMF에서, 예, 글로벌 경제 성장률 발표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겠죠? 나오면 얘기하겠죠? 그럼 돈다방 미쓰리는 조금 빨리, 예, 저의 기억력을 좀 살려서, 이번 주 말에 어쩌면 금요일 정도 됐을 때, 다음 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할 거예요라는 거 일단 언지를 줄 거고요. 한 10월 9일 정도에 예, 아니면은 다음 주 초면 만약에 10월 7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수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국제 유가는 IMF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분기의 WTI는요, 6.1%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어떠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들이 야, 국제유가 12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콧방귀를 끼실 겁니다. 웃기고 있네. 야, 오펙은 병신이냐? 바보냐? 모질이냐?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감산 안 해도 되고, 뭐, 여차하면 더 증산하면 되고, 뭐, 이렇게 아마 좀, 뭐라 그럴까요? 쿨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는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미국의 9월달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PMI 지수인데요. 이것도 기준선이 마찬가지로 50입니다. 그런데 8월 달엔 50.4였는데 9월 달엔 47.1로 하락했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앞서서 미국의 7월 달 소매 판매라든가 8월 달 소매 판매가 좋았다. 그리고 뭐 소비자 태도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았고, 그리고 뭐 7월 달 뭐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이 뭐 좋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제조업까지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즉 그러니까 미국의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 증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물론 앞서서 뭐 IHS에서 그러니까 마켓에서 발표한 뭐 PMI 지표가 회복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7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좋았던 이유는 예, 미국 국민들이 이제 7월 말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고 또 할 수 있고 금리 인하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고 그래서 지갑을 먼저 여는 즉 신용카드를 먼저 긁어주는 그런 어떤 효과로 그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시카고 PMI 지표가 50.4였는데 47.1로 하락했거든요. 물론 경제 지표는 흐름이니까 뭐 이렇게 또 47.1로 하락했다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잘 나왔지만 예. 어떤 제조업 PMI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은 조금 우리가 신중했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앞서서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소매 판매 이제 당장 이렇게 소비를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신용카드 긁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내구재 주문까지 증가시킬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구재 주문이 시장 예상은 1.0% 감소를 예상했는데 0.2%인가요? 예, 그러니까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무기에 관련된 예, 그런 비스무리한 거, 예, 그런 방공이라고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제끼고 실질적인 내구재 주문을 좀 체크해 본다면.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미국 국민들이 내구재 주문까지 좀 확실하게 좀 소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매 판매는 했는데 아직까지 내구재 주문에는 좀 조심스러웠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금리 인하고 그랬으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막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예,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막 헷갈려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예, 말로는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예,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33.50달러, 2.2% 하락해서 1472.9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9월 말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뭐 삼성전자밖에 사실 지금 의지할 데가 없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4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고 이번 주에 이제 언제 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날 글로벌 이슈를 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너무 조용합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조용하지? 예, 라는, 예. 그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거죠.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 이런 생각. 예. 어쨌든, 조용해도 뭐라고 하는 미쓰리가 2부에서 과연 이날, 9월의 마지막 날, 과연 글로벌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